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부가 시작됐습니다. 2부에서도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들 보다 많이 정확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계속해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부동산 관련 고민 있으신 분들께서는 지금 바로 02-2638-3970번 전화 주시거나 유료 문자 샵 3989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부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부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해결해 주실 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식회사 차원 부동산 투자연구소 양승목 소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차원 부동산 투자연구소의 양승목 소장입니다. 예, 오늘도 날씨가 굉장히 화창하고 좋습니다. 여러분 이런 날씨에는 방송이 끝나면 이 부동산 상담 코너를 잘 보시고 관심 가지시는 지역에다가 한번 꼭 임장 한번 해보시기를 권해드리고요. 또 요즘 보면 현장에 가보면 재개발에 대한 이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역세권 재개발이라든지 아니면 공공 재개발이라든지 등등 해서 재개발 신청한다고 움직이는 구역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와 관련해서 제가 또 상담 중에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말씀을 드리고요. 또 강의 마지막 방송 마지막 부분쯤에는 제가 강의도 대체주택이나 아니면 입주권이 있는 상태, 1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입주권을 가지면 어떻게 되는지 이런 비과세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이 무엇인지 한번 짚어드리려고 그러니까 끝까지 방송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들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송 중에 소개되는 지역에 대해서 궁금증 있으시면 02-2638-3970번 전화 주시거나 유료 문자 샵 3989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시청자분들의 부동산 고민 바로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화로 만나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부동산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흑석동에 아크로리버 하임 보유하고 있는데요. 네. 예, 현재 실거주는 아직 못했고, 저는 이제 따로 월세로 지내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계약갱신권 만료가 돌아오는데, 네. 예, 입주를 해서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되는지, 입주를 하더라도 저희가 이제 대출이자가 조금 많이 들어가기도 해서요. 네. 아니면 이렇게 실거주 못하고 월세 살면서 전세 금액이 조금 많이 차익이 발생이 돼서 그 돈으로 조금 투자를 해봐야 될지 고민 중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님의 조금 지혜를 얻고 싶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지금 보유하고 계신 물건이 흑석동 아크로리버 하임 아파트신데요. 네, 실거주는 네.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세금도 조금 걱정이 되시고 네, 네. 여유 자금으로 좀 투자도 하고 싶다고 하셨는데요. 이 자세한 내용 전문가님께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인사 먼저 나눠보실게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실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전화 잘 주셨고요. 네. 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네. 우리 시청자님께서 보유하고 계시는 아크로 리버하임은 네. 쭉 보유하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먼저 들어요. 네. 예, 굉장히 좋은 아파트죠. 네. 예, 흑석동, 맞습니다. 예, 굉장히 좋은 아파트인데 네. 우리 혹시 취득을 언제쯤 하셨을까요? 분양받았어요. 분양 받으셨어요? 무주택으로. 그게 언제였습니까? 지금 전세 세입자가 네. 내년 2월에 4년 만기거든요. 예. 2+2로. 예. 그러면은 6년 전에 분양을 받은 것 같으네요. 6년 전에 분양을 받으셨어요? 네. 자, 그러면 잠시만요. 청약 6년 전에 신청을 분양을 받으셨으면 네. 이게 지금 2015년인가요? 16년인가요? 16년 정도 같아요. 2016년이죠. 네. 이때 2016년도면 네. 제가 이제 양도세를 한번 계산해 볼까 했는데 네. 2016년도면 우리가 이때는 그 거주 기간이 네. 2년 되어야지 비과세 된다는 요건 있잖아요. 네. 이 요건이 없을 때예요. 아, 그래요? 예, 없을 때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네. 우리 이 2년 거주 요건이 갖춰지는 게 언제냐면 이게 네. 2017년 8월 2일 파리 대책이었어요.
네. 8.2 대책 이후에 이제 조정 대상 지역에 주택을 소유하게 되면 1주택자는 2년 거주를 해야지만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였고 네. 지금 시청자님은 그 전에 이미 취득을 하셨기 때문에 분양권 상태일 때 어쨌든 그 2017년 8월 2일 전에 계약을 네. 하신 거잖아요. 계약금이 들어갔을 네, 거고. 네, 네, 네. 그러면 그때 당시에 취득을 하셨기 때문에 그 이후에 취득을 네. 하셨더라도 네. 그 전에 계약을 하셨기 때문에 네. 2년 거주가 아니고 보유만 2년을 하시면요. 네. 비과세예요. 네. 근데 너무 많이 올랐어요. 예, 올랐죠. 네. 그래도- 분양가에서 네, 지금 네. 분양은 얼마 정도에 받으셨어요? 8억이요. 8억이고요. 30평대예요? 네? 30평대입니까? 네. 34평. 그럼 지금 이게 한 25억 정도 하나요? 네, 최근에 팔린 거 보니까 24억 8천. 예, 24억 뭐 25억 네. 정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거의 뭐 양도 차익만 하더라도 지금 어마어마하다 그죠? 네. 뭐 한 17억 정도 되네요. 네. 17억이면 우리가 이제 비과세는 12억까지는 비과세를 받을 수 있고 그죠? 네. 이제 시청자님은 굉장히 좋은 케이스예요. 일단 네. 12억까지는 비과세를 받을 수 있고 그 나머지 네. 이제 양도 차익의 17억에 대해서 우리가 25억의 매도를 만약에 하게 되잖아요. 잘 안 들리거든요. 잘 안 들려요. 잘 안 들려요? 자, 아, 어찌됐건 지금 들리세요? 네. 네. 17억의 양도 차익이 생기는데 네. 12억만큼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네. 네. 그죠? 그러면 25분에 뭐 한 12억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으니까 13억 정도 되고 이게 한 50% 정도 나온단 말입니다. 네. 양도세가. 그러면 네. 양도세율을 17억에다 50% 정도를 곱하면 뭐 한 8억 5천 정도 나오네요. 네. 이 8억 5천에 대해서 이제 일반 세율로 일반 과세로 네. 하는 거죠. 네. 그러면 뭐 한 40% 된단 말입니다. 네. 40%가 되기 때문에 84, 32, 뭐 한 3억 정도가 나오는 거네요. 네. 3억 이상이 양도세로 네. 나오는 겁니다. 네. 자, 그런데 만약에 이제 시청자님께서 이제 전세를 더 이제 주고 올라가는 전세금만큼을 가지고 네. 이제 다른 데 투자를 한다고 가정을 한번 해봐요. 네. 예.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뭐 1년 정도까지는 양도세 네. 중과 혜택을 준다 그러잖아요. 네.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주는데 네. 그것도 시간이 또 더 지나버리면 양도세가 뭐 계속 완화가 될지 아니면 또 다시 중과를 할지 그거는 알 수가 없는 부분이란 말입니다. 네. 만약에 중과를 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네. 중과를 하게 되면 시청자님께서 지금 현재 오른 전세금 그게 한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한 5억 정도 네. 되나요? 전세금이요? 네네, 전세 올린 금액이 아, 5억은 나올 것 같아요. 5억 정도 선생님. 나온다고요? 왜냐하면 지금 되게 싸게 있거든요. 예예. 일단 네. 5억을 투자를 한단 말이에요. 네. 다른 데 투자를 하게 되는데 이거하고 이제 비과세 혜택을 받느냐 아니면 투자를 하느냐를 이제 비교를 좀 해보는 겁니다. 네. 자, 중과를 만약에 받게 된다 그러면 우리가 네. 17억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이 아예 없잖아요. 네. 비과세 혜택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17억이 양도 차익에다 고스란히 이제 세율을 곱하게 되는데요. 네. 조정 대상 지역에 2주택을 갖고 계시게 되면 네. 이 최고 세율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45%가 나오는 건데 네. 여기다가 플러스 20%를 해버린단 말입니다. 예. 그러면 65%가 나오게 되죠. 예. 예, 65%에다가 지방소득세까지 6.5%를 더하게 되면 네. 이게 뭐 보니까 72% 정도 되네요. 네. 예, 70% 정도가 나온단 말입니다. 네. 그러면 양도세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나오는 거예요. 네. 예, 그러면 17억에다가 막 70% 나오니까 27, 24, 뭐 한 10억 정도 나온단 말입니다. 네. 예, 10억 정도가 나오게 되면 아까 얘기했을 때 뭐 한 4억 정도, 3억 정도의 세금을 내게 되는데 비과세 혜택을 받으면 네. 이게 거의 10억이 돼버리기 때문에 네. 한 7억의 손해가 발생을 해요. 그죠? 네. 7억의 손해가 발생하고 또 만약에 시청자님께서 투자를 하시게 되면 2주택자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네. 예, 2주택자가 돼버리면 우리 네. 그 종부세에서 또 자유롭지를 못합니다. 네. 지금 현재도 이제 종부세는 나오실 거예요. 지금 남편 명의로 돼 있고요. 예, 제 이름으로 재개발 이제 투자를 하시려는 한번 거예요. 네, 소액 투자로 이렇게 해놓을까. 네, 어찌되었건 부부가 합산이 되는 거기 때문에 네네네. 주택수는 두 채가 되는 거예요. 네. 예, 두 채가 돼버리면 종부세가 원래는 우리 11억까지는 공제를 해주게 되는데 네. 공제가 6억으로 줄어들어 버려요. 예. 그러면
더 많은 금액에 대해서 종부세가 나와버리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나온다면 뭐 한 몇백만 원 수준에서 나오게 되겠지만 네. 2주택이 되시는 순간에 몇 천만 원대가 나와버려요. 천만 원이 넘어가 버려요. 아, 명의가 각자 돼 있는데요? 예, 각자 대해서도 똑같습니다. 아, 6억까지밖에 그래요? 공제를 못 받기 때문에요. 아, 예,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 종부세 부담이 없다고 하더라도요. 네. 종부세 부담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 7억 정도가 차이가 발생을 하잖아요. 네. 비과세로 매도를 할 경우와 내가 네. 중과를 받고 매도를 할 경우에 네네네.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 기회비용이라는 건데요. 네. 내가 만약에 그냥 비과세로 매도를 하면 7억을 벌 수 있는데 네. 예, 7억을 벌 수가 있는데 예. 투자를 하게 되면 5억을 네. 투자를 해서 7억의 손해가 생기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 그래요? 예, 그러면 7억 정도가 최소한 2년 뒤에 더 올라주는 물건에다 투자를 해야 되는데 예. 5억을 투자를 해서 7억 정도가 더 올라줘야 되는데 그래야지 똑같아지는 거예요. 네. 예, 그런데 만약에 2년 동안 7억이 더 올라줄 물건에다 투자를 못 하게 되시면 예. 그만큼 이제 또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1주택으로 비과세를 받고 파는 것보다. 아. 예,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선생님, 내 집은 있어야 되는데 이걸 팔아서 어디다 투자를 해야 될까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자고요. 이제 만기가 다가오잖아요, 전세가. 네. 예, 전세 만기가 다가오면 네. 만기가 되면 매도를 고민을 한번 해보시라는 겁니다. 네. 매도를 고민하시되 여기다가 아크로 리버하임을 네. 돈을 조금 혹시 지금 모아둔 돈은 있으세요? 아니, 저희가 예. 돈이 없어서 내 집을 못 들어갔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희는 그렇다면 월세 살고 있어서 들어가더라도 대출을 받아 들어가야 돼요. 예. 그렇다면 매도를 하시고요. 네. 매도를 하시고 요거를 또 다른 아파트를 하나 투자를 하세요. 어차피 어디가 지금 투자를 하신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아파트 네. 하나 또 더 오를 만한 아파트를 하나를 투자를 하시고요.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일단 네. 비과세 혜택을 한번 받으시라는 거예요. 아, 네. 내 수익을 확정을 한번 짓고 나서 예. 다시 이제 투자를 하시는데 아파트 한 채 그리고 재개발 한 채를 투자를 하시라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래서 재개발도 오르고 아파트도 오르고 그리고 나서 네. 세금은 나중에 향후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장기로 쭉 보유를 하실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둘 다 오르기 때문에 네. 향후에 이 아파트를 비과세를 받으려면 다시 뭐 재개발을 하나 매도를 하고 2년 더 거주를 하시면 되는 거고 예. 예, 그거는 또 그때 가서 그 상황에 맞게 또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네.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답변은 뭐냐면 일단은 비과세 혜택을 한번 받으시라는 거예요. 네. 이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네. 예, 비과세 혜택을 한번 받으시고 내 수익을 확정을 짓고 나서 그 다음에 재투자를 한번 해보시자는 거예요. 아, 그럼 아파트는 어디 쪽으로 봐야 할까요? 아파트는 가급적이면 이제 재건축이 될 만한 아파트들을 보셔야 되는데요. 물론 이 돈이 쪼개지기 때문에 아크로 리버하임보다 더 좋은 아파트로 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더 오를 아파트로 재건축 이슈 때문에 더 오를 아파트로 투자를 하나 해두시면 되고요. 선생님, 네네. 그러면 제가 이렇게 가감하지가 못해서 네. 아파트를 그냥 한없이 가져가고 제가 나이가 생각보다 많아요. 우리 부부가. 아, 예. 예, 50대 후반이거든요. 자, 그러면요. 예. 선생님, 우리 시청자님은 워낙 좋은 아파트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예, 이렇게 나이가 생각하십시오. 많아서 솔직히 걱정. 계속 보유를 하시고요. 네. 팔지 말고 계속 보유를 하세요. 아크로 리버하임은. 겁이 그리고- 나요. 뭘 네. 하기가. 5억이 생기잖아요. 네. 전세를 올려서 5억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네. 혹시 자녀분들은 있으세요? 네. 자녀분들 다 주택 있습니까? 아니요. 없으세요? 네. 그러면 이 네. 5억을 가지고요. 네. 자녀분 명의로. 자녀분 몇 분 계세요? 네, 아들이 있습니다. 아드님 계시고 지금 아직 예, 이번에 졸업하는 아이거든요. 이번에 졸업하면 취업하시겠네요. 네, 예, 취업하죠. 준비해요. 취업하면 네, 취업하고 나서 한 몇 개월 정도는 근무를 해야 돼요. 네, 그래야지 세대 분리를 하더라도 세대 분리 요건에 네. 만족하게 됩니다. 네. 소득이 한 1년 정도 소득이요. 네. 1,000만 원 정도 넘어가면 돼요. 네, 1,000만 원 정도 넘어가게 되면 세대 네. 분리를 해놓으시면 완전 별도의 세대로 간주를 해버리기 때문에 예, 취득세가 뭐 8.4%, 12.4%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예, 1에서 3%대로 나옵니다. 네, 예, 그래서 5억으로 투자할 수 있는 곳들은 지금 재개발 구역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아드님 명의로 투자를 하시되 전세를 이제 2월 달 되면 올리신다는 거잖아요. 네. 예, 그러면 내년 2월 달이죠. 네. 예, 그때 올리고 나서 그 5억을 가지고 다시 한번 연락을 주세요. 아. 그러면 이 아드님을 위해서 향후에 많이 오를 그런 재개발 구역에다 투자를 해두시고 장기적으로 그냥 쭉 편안하게 계시면 됩니다. 그럼 저는 투자를 안 하는 게 나아요? 제 이름으로? 우리 그 사모님 명의로 투자를 하시게 되면요. 네. 2주택이 돼버리기 때문에 네. 예, 취득세가 일단 8.4%가 나옵니다. 네. 그리고 성공적인 투자는 우리 가족이 다 부자가 되는 거잖아요. 네. 예, 그래서 아드님을 명의로 아드님께서 나중에 아파트에 네. 입주할 수 있도록 그래서 어머니도 부자고 아드님도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런 투자를 하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되면 저는 저희 집을 못 들어갈 것 같아요. 돈이 없어서. 어차피 아파트 괜찮을까요? 가격은 계속 오르거든요. 네. 예, 계속 오르면 향후에 내가 수익을 확정 짓고 나서 생각을 다시 해보자고요. 너무 아. 그렇게 고민만 해버리면요. 실행을 못 옮기면 돈을 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저 아파트는 제가 안 들어가는 걸로 해야겠네요. 예, 그렇게 하십시오. 선생님, 그럼 제가 재개발. 일단 사모님, 우리 선생님은 뒤에 또 네. 상담이 밀려 있으니까 이 정도로 마치고요.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다시 한번 연락 주세요. 개인적으로.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과세 혜택을 꼭 받으시라는 거 중요하다는 말씀해 주셨고요. 또 아드님 명의로 투자를 하시는 거 추후에 계속 생각해 보시고 궁금한 내용 생기신다면 꼭 다시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단에 02-1638-3970번 전화 주시거나 유료 문자 샵 3989번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바로 다음 시청자분 만나볼게요.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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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네네. 네, 오늘 어떤 반갑습니다. 부동산?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어떤 부동산 이야기 나눠볼까요? 저는 지금 제 딸이 네. 그 김포 한강 신도시 그 장기동에 네, 범양 네오스 라네스 그 도시형 그 타운하우스 네, 그거를 하나 분양을 받았어요. 네, 그런데 그거를 입주하고 한 2년 있다 팔아야 될지 지금 8월 말까지 입주거든요. 그래서 네. 그때 그 안에 그냥 팔아야 될지 그거 좀 문의드렸어요. 네, 지금 따님께서 김포 한강 도시에 있는 범양 레오스 라세느 아파트 맞으신가요? 네, 타운하우스. 네네네. 네, 지금 분양을 받으셨다고 하셨는데, 네, 2년 후에 팔아야 하는지 아니면 지금 팔아야 하는지 매수 시기도 좀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네, 어떤 네네네. 방향이 더 투자 가치가 있는지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네, 인사 먼저 나눠보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신현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네. 일단 김포의 한강 신도시의 타운하우스, 네. 타운하우스죠. 분양을 받으셨고 네. 따님께서 분양을 받으시는데 왜 또 어머니께서 전화를 하세요? 딸이 시간이 없어서요. 시간이 안 돼서. 네네. 예, 알겠습니다. 근데 따님은 무슨 목적으로 분양을 받으신 거예요? 제가 사실은 제가 분양 받았는데 제가 예. 2주택 가지고 있으면서 분양을 받았는데 예. 그게 취등록세를 또 많이 해야 되고 해서 제 딸을 앞으로 다시 네, 취득세 때문에 따님 명의로 하셨다고요? 네네. 예. 그러면 따님께서 이 거주하시려고 이렇게 분양을 받으신 건 전혀 아니네요. 네네. 그냥 오로지 투자 목적으로 네네. 예, 투자 목적으로 하셨는데 김포가 많이 올랐어요. 2020년부터 시작해서 네. 김포 일대가 전부 다 가격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네. 아시죠? 그 가격이 많이 오른 이유가 뭐죠? 워낙 서울이 비싸다 보니까 덜 올랐는 지역이 이제 올랐는 거죠.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었다 보니까. 네네. 그죠? 예. 그래서 많이 올랐는데 이미 김포는 이제 서울이 이렇게 가격이 이렇게 쭉 오르고 쉬어가는 동안 네. 김포가 안 오르다가 올랐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갭이 거의 붙어버렸지 않습니까? 서울의 상승과 김포의 상승이 이렇게 붙어버렸어요. 그러면 지금 같은 상황에서 앞으로 향후에 계속 안정화가 좀 이루어질 건데 김포도 지금 많이 올랐는 상태죠. 안 올랐나요? 안 들리세요? 시청자님? 네, 잘 안 들려요. 잘 안 들려요. 김포도 많이 올랐잖아요. 어쨌든. 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서울하고 뭐 차이가 없이 이렇게 많이 붙었단 말이에요. 네, 네. 그러면 앞으로 또 오를 곳은 어디로 생각을 하세요? 김포와 서울 중에.
서울이 더 오르겠죠. 그렇죠. 서울이 더 올라가겠죠. 어쩔 수 없이. 네. 또 서울이 올라줘야지 김포가 따라와서 다시 또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죠? 네, 네.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물론 네. 이쪽 일대의 GTX D 노선이다 아니면 뭐 일단 김포가 더 좋아진다라는 얘기는 많지만 네. 우리 예전에도 그랬었습니다. 이게 주택 가격이 많이 오르고 조정기가 들어갔을 때 네. 이 입지별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났어요. 그리고 나서도 서울은 그 후에 올랐지만 뭐 일산이나 아니면 덜 올랐는 이런 김포 같은 지역들은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올랐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그 기간이 너무 아까운 거죠. 차라리 여기를 매도를 하시고 네. 바로 매도를 하시고요. 남는 네. 수익금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네. 예, 그 금액으로 다시 서울에다 투자를 하세요. 아. 그게 맞습니다. 서울에다가 지금 현재 만약에 이 매도를 하시게 되면 손에 쥐어지는 자금이 한 얼마 정도 되십니까? 한 5억 정도? 5억 정도 되죠. 네, 네. 잘 매도를 했을 경우에. 네. 그러면 이 잘 매도를 했는 경우 5억은 매도를 하시고 다시는 김포를 바라보지 마시고요. 네. 서울 쪽에다가 이 5억을 가지고 재개발에 투자를 하세요. 지금 재개발 서울은 아시겠지만 중심지 일대가 주택 공급이 그러니까 아파트 공급이 없다 보니까 가격이 많이 상승을 했는 거 아닙니까? 그게 전국으로 네. 다 번졌는 거고요. 근데 이제 아파트 가격을 잡으려면 최소한 공급이 많이 이루어져야 된단 말입니다. 그걸 이제 다 알고 있어요. 네. 그러면 그 아파트가 되기 위한 서울의 재개발 빌라들을 투자를 해두실 때인 거예요, 지금. 지금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뭐 투자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지금 현재 서울에 있는 재개발 구역들이 가격들이 많이 올랐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알짜 지역이나 아니면 아직 오르지 못했던 이제 재개발 움직임이 있을 지역들에 가셔가지고 미리 투자를 해두시면요. 향후에 많이 올라갈 네. 겁니다. 많이 벌어요. 그러니까 김포가 올라가는 것보다 서울의 재개발 지역이 더 올라갈 확률이 더 높고 더 많이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는 그러면은 예. 그 김포 거기는 네네. 거기는 지금 안 오를까요? 더 이상? 제가 안 오른다고 말씀 못 드리겠는데요. 오르기는 오르겠죠. 네. 만약에 그냥 계속 어차피 현금 가치는 떨어지는 거니까 쭉 오른다 칠게요, 김포가. 근데 서울은 더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아. 그러면 어디다 투자를 하는 게 맞겠습니까? 김포를 매도를 하고 오르긴 오르겠지만 매도를 하고 서울에다가 옮겨 타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아. 예, 이 정도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 가지고 계시는 것보다는 더 상승력이 좋은 지역, 서울 지역에 투자하시는 것을 추천드렸으니까요. 빠른 매도 계획 한번 세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언제든지 하단의 번호로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바로 다음 시청자분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이야기 나눠볼까요? 그냥 전망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서 그래요. 네, 전망이요. 네. 네, 가지고 계신 주택이 있으신가요? 네, 저기 영등포동 7가의 아크로 타워 스퀘어거든요. 네, 영등포동 7가의 아크로 네. 타워 아파트를 보유하고 계십니다. 네, 네. 네, 혹시 몇 년 어느 정도 보유를 하셨나요? 지금 7년간인 것 같아요. 네, 7년. 그리고 네. 1주택 상황이시고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투자 가치가 있을지 하나하나 네, 따져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과 인사 한번 나눠보세요. 네. 예, 안녕하십니까, 신자님. 네, 수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전화 잘 네. 주셨습니다. 전망이 네. 궁금하다고 그러셨는데 그냥 쭉 보유. 네? 쭉 보유. 아, 그래요? 예. 전망이 궁금하시다 그랬잖아요. 네, 네. 예, 주택 가격이 아파트 가격이 서울에 있는 핵심지에 이런 아크로스 타워 스퀘어 같은 아파트들은요. 네. 가격이 안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네, 안 떨어지고 계속 올라갈 거고요. 네. 그렇다고 해서 제가 가격이 안 떨어진다고 해서 아예 안 떨어진다 이렇게는 제가 뭐 100% 확신은 못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주택 공급 상황이나 여타 뭐 다른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뭐 금리 올라가서 가격 안 오를 거야, 뭐 긴축 들어가니까 가격 안 오를 거야, 뭐 이런데 솔직히 좀 긴축은 좀 문제긴 합니다만 그래도 우리나라 경제가 계속해서 굴러가려면요 주택 가격, 자산 가격이 확 떨어져 버리면 경제가 안 돌아가요. 아니, 그래서 그 주변이 뭐 네. 뉴타운이 들어선다고 그래가지고요. 예. 혹시나 조금 더 올라갈까 싶어서 궁금해가지고. 일단 영등포 일대는 계속 뉴타운이 지금 아크로 타워 스퀘어 말고도 아래쪽에 또 지금 재개발 진행하고 있잖아요.
네. 예, 그래서 이 일대가 다 좋아지는 거니까 뭐 밑에 신길 뉴타운도 있고 또 위쪽에 당산 쪽도 이제 나중에 또 재건축이 다 들어갈 거고 이러다 보니까 네. 네. 이 아파트들이 다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어요. 네. 예, 그리고 크게 고민하지 않으셔도 되고 그냥 전망이 궁금하다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 네. 서울의 아파트 가격 그리고 뭐 재개발이나 뭐 주택들의 가격 이런 아니, 것들은 그리고요, 안전하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2015년도에 예. 저기 조합원은 아니에요. 네? 조합원은 아닌데 네네. 15년도에 예. 제가 조합원한테 저기 산 거예요. 아, 조합원한테 샀다고요? 2015년도에 네. 어쨌든 취득을 하신 거잖아요. 네네. 예, 그러면 뭐 더 좋네요. 2년 거주 지금 거주하고 계세요? 거주는 안 하고 있어요. 아, 거주 안 하고 계세요? 네네. 다른 주택은 있으세요? 네, 없어요. 아, 일단 1주택이죠. 네네. 그러면 만약에 이제 매도를 한다고 생각하면 이거 안 하는 게 더 좋겠지만 일단 매도를 한다고 생각하면 네. 2년 거주 안 해도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네네. 예, 2015년도 그러니까 파리 대책 이전에 취득을 하셨기 때문에 네네. 예,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아까 네, 앞에 그 나머지 분의 그 설명하신 거랑 12억 똑같네요. 5위로 만약에 매매할 경우에 위에 그 금액만 세금을 내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네. 10억을 네.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시면 됩니다. 네. 예,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듣고 싶었던 대답을 들으신 것 같습니다. 비과세 혜택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기분 좋게 보유하시고요. 더 살펴보시고 혹시 고민되는 내용 있으시면 언제든지 하단의 번호로 바로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다음 시청자분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네,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 가지고 계실까요? 아, 논현동에요. 네, 다세대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네, 그게 임대사업자 등록을 안 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안 하면은 팔을 때 세금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 네. 앞으로 전망도 그렇고 또 어디다 하나 재개발 지역에 투자를 했으면 좋겠는데 네. 어디가 좋은지 그거 알고 싶어서요. 네, 개발 지역도 궁금하시고 그러면 논현동 다세대 주택 가지고 계신다고 하시는데 혹시 정확한 주소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논현동 214에 17. 214에 17번지 보유하고 계시는데 예. 혹시 거주도 하고 계시나요? 투룸이요. 네, 투룸에 거주를 하고 계시고 네, 임사 등록을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팔 때 세금도 궁금하시다. 그리고 앞으로 향후 전망, 개발이 될지도 궁금하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예, 네, 예. 바로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인사 예. 먼저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신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전화 잘 반갑습니다. 주셨고요. 네. 논현동에 214-17번지라고요? 예, 예, 여기 학동역 바로 앞에 예, 예, 근처에 뭐 있습니다. 이 자리를 잡고 있고 시청자님은 그럼 몇 주택자세요? 예, 이주택자요. 2주택요? 예. 예, 그러면 거주는 지금 어디 하고 계세요? 아니, 그거 다세대하고 지방에 단도가 하나 있어요. 아, 지방의 단독? 예. 요 다세대는 언제 취득하셨어요? 다세대 2014년도요. 2014년도에 취득하셨고 요때 8년 뭐 됐어요. 예, 요때 뭐 서울에 계셨어요? 어떻게 여기 논현동 쪽에 투자를 하시나 싶어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예? 어떻게 잘 여기 안 논현동에 들려요. 투자를 하셨는지 궁금해서 제가 전화를 말씀 물어보는 거예요. 예. 여기 논현동을 취득하신 이유가 따로 특별히 있으세요? 투자 목적으로 했었어요. 아, 투자 시세 차익 많이 오르길 바라고. 아니, 그냥 월세 받는 적으로 했었어요. 아, 그러면 수익형으로 하셨네요. 예, 예. 예, 월세는 잘 나오죠. 예. 예, 월세 잘 나오고. 근데 지금은 뭐 이거를 매도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아니, 이제 좀 오래됐으니까 예. 다세대는 오래되면 빌라는 오래되면 안 좋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갈아타시고 싶으신 거고 뭐 그런 거죠. 예, 예. 좀 더 오를 만한 대로 예, 옮기고 예. 싶다 이러신 거잖아요. 예. 일단은 우리 여기 논현동 혹시 이쪽 일대에 뭐 재개발이나 이런 얘기는 들리던가요? 없어요. 그쪽이 재개발 보고 샀거든요, 원래. 예. 근데 재개발을 않고서나 다 막 노후주택이 있는데 저희만 신축을 해서 샀거든요. 그랬더니 지금은 다 다세대로 다 올렸어요. 막 다 신축으로. 그렇죠. 이제 다세대가 좀 많이 들어왔죠. 예, 예. 예. 그래서 조금 힘들긴 하겠지만 제가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지금 이게 올랐잖아요. 어쨌든. 그죠? 예, 올랐어요. 예, 올랐을 겁니다. 올랐을 겁니다. 올랐을 거고 예. 이제 문제는 더 좋은 더 많이 오를 지역으로 이제 가고 싶어서 그러시는 건데 보유를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다.
예. 왜냐하면 여기가 일단 지금 노후도는 좀 떨어져요. 예. 노후도는 떨어지는데 만약에 이 노후도가 이제 어차피 빌라를 부시고 빌라를 짓지는 않습니다. 예. 단독 주택을 부시고 이제 빌라를 짓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단독 주택들이 다 없어지고 빌라가 많이 생겼잖아요. 예, 예. 빌라가 다 많이 단독이었습니다. 생기면 이제 앞으로 노후도만 관건이에요. 예. 노후도가 더 익어가면 익어갈수록 재개발이 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예. 이 재개발은 주민들 의견이 제일 중요해요. 예. 여기 일대에 이제 갖고 계시는 분들이 예. 우리 이제 한번 재개발해서 아파트 한번 가져보자. 다른 데 아파트 많이 올랐으니까 우리 추가 분담금 조금 해가지고 여기 사업이 잘 실행되면 돈도 벌고 좋은 아파트도 가질 수 있다. 이래가지고 뭉쳐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 지금은 물론 노후도 때문에 힘들겠지만 만약에 여기가 노후도가 이제 완성이 돼가지고 뭐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되건 뭐 작은 소규모 재건축이 되건 사업이 하나 진행만 딱 되잖아요. 예. 그러면 여기는 서울의 핵심 입지 않습니까? 강남이잖아요. 강남이다 예. 보니까 가격이 많이 오를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예. 그 제가 이제 또 이렇게 계속 보유하라고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또 세금적인 문제도 있어요. 예. 예, 세금 문제가 이제 중과를 받게 되면 아무래도 세금을 좀 많이 내잖아요. 더 벌어놔봤자 세금으로 많이 나가버리잖아요. 예. 예, 그래서 그게 문제인데 이제 또 한시적으로 중과를 풀어준다 그러니까 만약에 매도가 될 것 같으면요. 매도가 될 것 같으면 매도를 하셔도 됩니다. 아시겠어요? 예. 중과를 배제를 해준다 그러면 중과를 안 하겠다 그러면 예. 요거는 한번 매도를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시고요. 제가 이제 예. 두 가지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만약에 매도를 못할 경우도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매도를 못해도 계속 보유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만약에 매도가 된다 그러면 부동산에 예. 물건을 내놓으면 전화가 올 거 아닙니까? 예. 예, 팔려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매도를 예. 하시고 다시 연락 주시면 제가 여기보다는 더 오를 만한 지역을 찝어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시자고요. 예. 고맙습니다. 예, 솔직히 잘 안 네. 팔릴까봐 그런 부분도 사업자 있는데 등록은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말씀 주세요. 뭐라고요? 사업자 등록은요? 사업자 등록,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신다고요? 그거는 아직 안 했는데 그거 안 하면은 세금 때문에. 임대사업자 등록하지 마세요. 지금 혜택이 거의 없어요. 예. 다시 뭐 임대사업자 제도가 바뀌어서 예전 혜택을 다 준다 그러면 그때는 한번 등록하셔도 되는데요. 예. 지금은 등록할 이유가 하등 없습니다. 예. 예,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등록하지 마시고 임대사업자가 등록돼 있으면 매도가 더 안 돼요. 예. 예, 그러니까 만약에 매도를 하시려 그러면 임대사업자 등록하지 마십시오. 예. 그래서 제가 결론 드리고 싶은 거는 보유해도 괜찮으나 돈을 좀 더 벌고 싶다 그러면 요거를 중과가 안 될 때 매도를 하시고 다시 연락을 예. 달라 요겁니다. 예. 예,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네, 재개발과 관련해서 이 노후도를 따져봤을 때 매도도 괜찮다는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 투자 궁금하시면 언제든지 하단의 번호, 서울 지역번호 02-2638-3970번 전화 주시거나 유료 문자 샵 3989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하시는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는 무료 상담 전화번호입니다. 자, 그럼 바로 다음 시청자분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예,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어떤 부동산 고민 이야기 나눠볼까요? 저는 다주택자예요. 네. 3주택 이상인데, 네, 제가 1억 8천 정도 여유 자금이 이제 생기는데, 네, 이 자금으로 이제 제가 이제 빌라 재개발이나 모아주택 바라보고, 이렇게 투자를 하고 싶거든요. 근데 네. 이제 제가 주변에 한번 알아본 게 화곡 1동에 한번 모아주택으로 알아보긴 했었어요. 네. 그래서 이쪽이 괜찮을지랑 아니면은 투자 추천하실 수 있는 지역으로 한번 부탁드려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3주택 이상으로 다주택자이신 상황에서 1억 8천만 원 여유 자금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네, 화곡동 예. 쪽에 모아주택 보고 계세요. 네, 그리고 예, 향후 화곡 전망까지, 네, 그리고 추천지까지 궁금하다고 하셨습니다. 바로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인사 네. 먼저 나눠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님. 네, 반갑습니다. 네, 너무 반갑습니다. 네, 전화 잘 주셨습니다. 네. 화곡 1동을 보고 계신다 그랬어요. 네네. 자, 일단 모아주택을 보고 계신다 그러셨고 네네. 우리 시청자님은 다주택자라 그러셨잖아요. 네, 예. 그러면 일단 취득을 하시게 되면 취득세가 어떻게 되나요? 12.5%라고. 예, 12.4%가 하더라고요? 나올 겁니다. 네네, 4%. 일단 네, 남들보다 한 10% 이상 돈을 더 주고 사게 되는 거죠.
예. 예, 1억짜리를 사게 되면 1억 1천만 원에 사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맞아요. 예, 요거 좀 부담되지 않으세요? 부담돼서 걱정이 돼요. 그래서 예. 약간 노후도가 높은 거 1억 미만도 보긴 했었거든요. 네네. 예, 저희 공시지가 1억 미만짜리도 한번 보긴 했었는데 그게 만약에 안 될 경우에 갖고 가기도 좀 부담스럽고 그렇죠. 지금 투자하고 싶은데 예. 그냥 갖고 있기는 알겠습니다. 좀 뭐하고 제가 예. 좀 설명드릴게요. 취득세 12.4%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예. 첫 번째가 공시가가 1억 이하이면 된다. 두 번째는 임대사업자 제도를 활용하면 된다. 네네. 임대사업자는 물론 그건 알고 있어요. 네, 신축을 해야지 빌라로. 가능합니다. 신축 예. 85% 감면이 있죠. 그럼 예. 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1억 이하의 투자를 한다는 것도 괜찮아요. 괜찮은데 예. 향후에 예. 이제 재개발이 만약에 진행이 안 될 경우에 맞아요. 그때는 이제 이게 좀 어렵습니다. 네. 신축은 가지고 간다 하더라도 좀 사정이 안 좋더라도 예. 매매가 돼요. 매매가. 네네. 예, 매매가 되고 어차피 서울 아파트 가격이 너무 비싸니까 아파트에 못 들어갈 사람들이 이 빌라라도 이제 사게 된단 말이에요. 신축 같은 것도 깨끗하고 하니까. 근데 신축 가격이 네. 기존 뭐 한 2018년, 19년도 그 건축된 가격보다 네. 1억 정도가 차이가 나니까 오히려 가격이 그런데 네. 1억 정도 차이 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동안 네. 인건비 올랐죠, 자재비 올랐죠, 땅값 올랐죠. 그런 거를 생각을 해야 되는 맞아요. 겁니다. 예. 그래서 뭐 네. 아파트 분양가는 안 올라갑니까? 다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인플레이션인 맞아요. 거고. 그거는 어쩔 네. 수가 없습니다. 예전 가격 생각하면 절대 주택 살 수가 없어요. 투자를 네네네. 못 하는 겁니다. 그게 고민이 네. 아니고 지금 제가 이제 요 사항을 설명을 드리고 화곡 일동을 투자를 네. 해야 되느냐 이제 요거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제가 보기에 화곡동은 아시겠지만 이제 빌라들로 다 형성이 돼 있어요. 그리고 뭐 신축 빌라들도 굉장히 좀 많은 편이고요. 맞아요. 예, 네. 그리고 전세가하고 매매가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예. 오히려 거꾸로 역전이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요즘 들어서 뭐 재개발이다, 공공재개발이다, 복합사업이다, 뭐 이렇게 모아주택이다 하니까 가격이 올라가는 건데 저라면 가급적이면 화곡동은 조금 제가 이거 화곡동을 뭐 나쁘다 이런 말이 아니고 여기보다는 네네. 더 좋은 것으로 좀 투자를 하겠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네, 더 만약에 좋은 곳. 네, 네. 더 만약에 보신다 그러면 가급적이면 강북 쪽을 보세요. 어디요? 강북 쪽을. 강북. 예, 강남 쪽이 아니고 강북 쪽이 아무래도 길이 전부 다 꼬불꼬불한 이런 지렁이 길이라 그러죠. 네네. 예, 주택 노후도가 조금 덜 많다 하더라도 이 지렁이 길들이 많으면 아무래도 재개발될 가능성이 굉장히 더 높아져요. 그렇죠. 예, 네. 화재 위험도 있고 뭐 등등의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네네. 또 지렁이길이 많으면 건축 행위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노후된 상태 그대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네네. 제가 이제 한 군데만 딱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 네. 차라리 이쪽을 한번 가보시는 게 어떨까? 예. 우리 미아동 있죠? 미아동. 강북구에 미아동도 재개발이 엄청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도 현재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네네. 보면 솔샘역이랑 삼양 사거리역 있죠? 죄송해요. 다시 한번. 예, 솔샘역이랑 삼양 사거리역이라고 있어요. 삼양 사거리. 예. 여기 그다음 미아동인데 무슨 역이라... 여기가 제가 지역 명칭을 일단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기 소나무라고 해요. 예, 소나무 지역이라고 있는데 여기가 가보시면 저도 뭐 가보긴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공공재개발 2차에 신청을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예, 신청을 했는데 여기 일대를 자세히 좀 들여다보시면 보세요. 지금 화면 보이세요? 아니요, 저 지금 꺼놓고 있어가지고. 그러시구나. 예. 있어가지고. 여기 일대를 죄송해요. 보시면 다 지렁이 길 꼬불꼬불한 길들이에요. 예. 예, 그래서 이런 지역들은 당연히 개발을 시켜야 되겠죠. 네네. 예,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만약에 우리 시청자님의 현금 정도를 보유하고 있다 그러면 요 지역에다가 투자를 한번 해보겠다. 네네. 꼭 한번 근데, 여기는 임장을 한번 가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근데 그리고 대표님 여기가 공시가 1억 이하를 찾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기 또 신축들도 있어요. 예, 요 신축은 공공재개발이라 그러면 조심해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2021년 작년이죠. 네네. 12월 30일 요 이후에 준공이 났는 것들은 현금 청산 대상이에요. 2021년? 네, 12월 30일. 네네.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신축이더라도 투자를 하시면 안 돼요. 네네. 그 전에 준공이 나가지고 보존 등기가 됐는 것들.
예. 예, 그런 신축들은 다 입주권이 나옵니다. 만약에 공공재개발 네. 지역으로 선정이 되면 근데 공공재개발을 그러니까 2021년 12월 30일 이후 준공된 것만 아니면 이전 거는 네, 맞습니다. 그 전 거는 분양권 아무 나온다는 상관이 말씀이세요? 없으니까. 네네. 또 한 가지 더 장점이 있죠. 임대사업자. 네. 예, 임대사업자에 넣어놓으시면 85% 감면도 받을 수 있으니까 네네. 요거를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시고 현장 가서 네. 한번 물건 보시고 결정을 네.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네, 화곡동보다는 훨씬 알겠습니다. 나을 것 같다. 요 말씀입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예, 정도로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재개발 가능성이 높은 지역들 꼭 집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솔샘 삼양 사거리 구축 쪽으로 한번 임장 다녀보시라는 말씀 주셨는데요. 한번 고민해 보시고 더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다시 바로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단의 번호 02-2638-3970번 그리고 유료 문자 샵 3989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화 상담을 마무리하고 부동산 시장을 지금 현재 뜨겁게 달구고 있는 핫한 이슈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이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뜨거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막 열린 재개발, 재건축 시대. 과연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지, 어떻게 투자를 해야 성공 투자를 할 수 있을지 양승모 소장님과 함께 1:1 주택 비과세 받는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장님 준비되셨나요? 네, 일단 제가 지난번에 한번 한 몇 주 됐는 것 같습니다. 대체주택에 대해서 비과세 비과세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렸고, 오늘은 또 1주택을 갖고 있을 때 입주권을 만약에 사게 되면 또 요게 또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자, 제가 지금 이제 계속 재개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제 앞으로 최소한 서울에서는 재개발이 대세가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재개발을 이제 설명을 좀 심도 있게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요것들은 이제 대체주택이나 아니면 1주택 1입주권 이런 것들을 잘 활용을 하시면 비과세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수익성이 높은 그런 투자가 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요거를 한번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내가 지금 현재 재개발 지역에 소유를 하고 있는 소유자시다라고 하면 최소한 대체주택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된다. 대체주택을 취득을 안 하고 전세를 사시면 내가 돈 벌 수 있는 기회를 완전히 날려버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거는 간단하게 말씀만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소득세법 시행령이라고 해서 156조의 2항에 나오는데요.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여기 이제 간략하게 이렇게 조문이 나와 있습니다. 사업시행 인가일 이후에 대체주택 취득하고 1년 이상 거주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요거를 쉽게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시행 인가일 당시에 그 구역 내에 1주택자여야 됩니다. 만약에 다른 데 주택이 한 채 돼 있다 그러면 그건 대체주택 비과세 받을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사업시행 인가일 이후에 그리고 관리처분 인가 그 전에 사이에 있죠. 그때 반드시 대체주택을 취득하셔야 된다. 그거 참지 못하고 사업시행 인가 전에 만약에 주택을 한 채 취득하신다 그러면 대체주택 비과세하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만약에 내가 재개발 지역에 소유주라 그러시면 꼭 참았다가 사업시행 인가가 딱 나면 그때 취득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대체주택을. 그리고 그 대체주택에서는 뭐 2년 이런 거주 요건 없습니다. 1년만 거주하시면 돼요. 1년 거주하시는데 그것도 쭉 달아서 연속해서 1년이 아니고 그냥 통상 그냥 내가 살았는 개월을 다 합쳐가지고 1년만 되면 거주주택 비과세, 대체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신축이 되고 나면 1년 이내에 그 신축으로 2년 이내에 들어가야 되죠. 들어가서 1년 정도만 살면 되는 거고 그 2년 사이에 대체주택은 매도를 하시게 되면 비과세까지 받을 수가 있다. 간략하게 그림으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사업시행 인가 때 반드시 1주택자여야 되고요. 인가가 나면 대체주택을 취득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1년만 거주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신축 아파트가 들어오게 되죠. 신축 아파트가 생기면 2년 내에만 매도를 하시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이 비과세 혜택이 이제 사후 이제 관리 조건이 있습니다. 준공 후 2년 이내에 세대원 전원이 다 이사를 가셔가지고 1년만 거주를 하시면 된다. 이때는 1년을 통산이 아니고 계속해서 1년 동안 거주만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대체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알아둘 사항이 있는데 Q&A가 있습니다. 무주택자가 정비구역 내에 1주택을 사업시행 이후에 취득해도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한가라고 했을 때는 가능합니다. 사업시행 인가일 이유가 그러니까 사업시행 인가일 때 1주택자여야 된다 그랬잖아요. 재개발 지역에서. 그런데 사업시행 인가가 나고 나서도 재건축 재개발 지역에 주택을
취득을 하고 그리고 나서 대체주택을 취득을 해도 무방하다. 이 내용이겠습니다. 그리고 그 대체주택에서는 그러면 거주를 꼭 해야 되느냐? 대체주택이 아니고 사업 시행인가일 이후에 내가 취득을 했어요. 그 주택에서 꼭 거주를 해야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내가 거주를 하지 않더라도 그냥 그 주택만 취득하고 있는 1주택자이기만 하면 거주하지 않아도 대체주택 비과세는 가능하다. 요 내용이니까 여러분들 요거는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너무 빨리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요 화면을 꼼꼼히 한번 살펴보시면서 다시 보게 해서 꼼꼼히 살펴보시면서 다시 한번 내용을 이해하면 굉장히 간단하니까 그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1주택을 갖고 있는데 1입주권에다 투자를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일단 내가 주택을 먼저 소유를 하고 있으면 그 주택을 소유하고 나서 최소한 1년은 지나야 돼요. 1년을 지나고 나서 입주권을 취득을 하게 되면 그 입주권을 취득을 하고 나서 이 내가 주택을 3년 이내에 매도를 하게 되면 바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요 내용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나서 만약에 또 3년이 지나버렸다. 그런 경우도 생기잖아요. 그러면 3년이 지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느냐? 그건 아닙니다. 또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좀 상세하게 좀 내용을 봐야 되는데 제가 일단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이게 요 2월 달에 개정이 돼가지고 바뀌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개정이 되기 전에는 뭐 1년 지난 후에 취득한다 요 내용이 없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3년 이내에 매도하는 것보다 3년 이후에 뭐 시간이 지나면 어차피 주택 가격이 오르는 거니까 3년 이상 지나는 그 시간을 기다렸다가 매도를 해도 되는 조건이 있었는데 여기에 이제 1년 이상이라는 1년이 지난 후에 취득을 해야 된다는 요 항목이 붙어버려 가지고 이제 1주택 1입주권에 대한 두 개가 있지 않습니까? 3년 이내, 3년 이후가 똑같아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것만 이제 준비를 하시면 되는데 그림으로 설명드리는 게 제일 쉬울 것 같습니다. 이 그림으로 한번 설명드릴게요. 내가 주택을 한 채 취득을 하고 있어요. 주택을 한 채 취득을 하고 있고 반드시 생각하셔야 되는 게 1년 이후에 이 주택을 취득하고 나서 1년 이후에 입주권을 취득을 해야 된다. 요게 2월 달 이전에는 요게 없어도 상관이 없었는데 지금은 이제 1년 이후에 반드시 취득을 하셔야 된다. 요거 예전법 알고 계시는 분들은 잘못해가지고 사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반드시 1년 후, 요거 되게 중요해요. 1년 후에 입주권을 취득을 해야지 내가 향후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조합은 입주권을 취득을 하죠. 입주권이라는 게 뭡니까? 관리처분 인가가 나고 난 다음이 입주권이에요. 그전에는 주택이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입주권 말은 하지만 그 실제적으로 입주권이 아닙니다. 관리처분 인가가 난 입주권을 취득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입주권을 취득하고 내가 지금 이제 살고 있는 주택 있죠. 요거를 3년 이내에 매도를 해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혹여나 3년이 지나버렸어요. 내가 안 팔려서 지날 수도 있는 거고 뭐 어떤 사정에 의해 가지고 3년이 지나버렸어요. 그래도 전혀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3년이 경과했잖아요. 그러면 이 입주권이 어차피 입주권이 된 때부터 얼마 안 있으면 아파트로 바뀌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축이 준공이 되고 나면 아까 대체주택 비과세 혜택하고 똑같이 준공 후 2년 이내에 들어가서 세대원이 전원이 이사해서 들어가서 사시면 되고요. 1년만 사시면 됩니다. 1년만 사시면 되고 그 상황에 따라서 이제 그때 준공 후 2년 이내에 요 기존에 살고 계시던 주택은 매도를 하시게 되면 그러니까 총 몇 년입니까? 뭐 한 5년 되겠네요. 5년 동안 갖고 계시다가 매도를 하시게 되면 그러면 바로 이 기존의 주택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굉장히 좋은 요건이지 않습니까? 이 비과세 혜택을 내가 5년 동안 쭉 보유를 했는데 비과세까지 받을 수 있어. 주택이 2개 있는데 그러면 굉장히 좋은 혜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만약에 1주택을 갖고 계시는데 비과세 때문에 굉장히 복잡하다 그러면 입주권에다 꼭 한번 투자를 해보십시오. 재개발 입주권에 투자를 하셔가지고 주택도 비과세를 받고 또 이 재개발이 돼서 새로 신축되는 이 주택에도 들어가서 거주를 하시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 꼭 먹고 알먹고가 된다. 그래서 꼭 한번 이 조항 항목 한번 잘 살펴보시고 투자하시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대체주택의 존재를 아직 알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 조항의 존재만 알고 있어도 절세를 하는데 큰 효과가 있다고 하시니까요. 네, 앞으로 하지만 이 일반인이 알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 대체주택에 해당되는 분들께서는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용하실 수 있는 무료 상담 전화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서울 지역번호 02-1638-3970번 전화 주시거나 유료 문자 샵 3989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들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해 드리기 위해서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 또는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내일 1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